천년 세월을 넘구나 변치 않는 이 모습에 떠난 님을 원망하네. 저 달 보고 언약하던 그 사랑은 어딜 갔나. 다시 못 올 님이시여 그 맹세 하룻밤의 꿈이었네. 저 달 보고 언약하던 그 사랑은 어딜 갔나. 다시 못 올 님이시여 가수 장도연 씨의 애절한 무대로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KBS 바다 아침마당 아나운서 차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입니다. 이게 계절의 힘인가 봐요. 네. 노래를 듣는데 마치 한 편의 시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보용 씨 노래 가사 들어보니까 살짝 그 경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첨성대 밑에 가서 정말 시 한 소절 읽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시인님. 시몬, 너는 좋으냐? 어머나. 낙엽 밟는 소리가. 이 가을은 이 시가 저절로 나오거든. 그러니까요. 또 이 시는 또 노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을잎 찬바람에 흩어져 날리며 캠퍼스 잔디 위에 또다시 황금길 또다시 황금 물결 머물 수 없는 얼굴들 에브리바디 루루루루 차지원 안 한다 루루루루
아니 저는 순간 20대 임성환이 대학 캠퍼스에서 잔디밭에 그쵸. 앉아서 가을에 낙엽 밑에서 그러니까요. 기타 치고. 맞아요. 보너스 100점. 가을에 가을은 흠뻑 독담의 취하게 계절이구만. 됩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다양한 또 강연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네. 오늘 특별히 또 가수 장보윤 씨가 함께 했습니다. 맞아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보윤, 장보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개비 그리고 당신만 사랑합니다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장보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윤 씨.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열심히 연습하고 어. 자기 관리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네. 네,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유, 엔돌핀 도는 스타일이죠. 네. 아, 근데 보윤 씨가 오늘 또 우리랑 함께하는 네. 또 이유가 있다고요. 뭔가요? 오늘 강은석 씨님께서 특별 강연이 있다고 저는 어머. 들어서 아, 시를 좋아해요? 저 시 좋아해요. 그렇구나. 얼굴에 시라고 적혀 있잖아. 사랑의 시. 진짜요? 네. 제가 앞서서 불렀던 네. 노래 천년지에는 제가 부르면서 느꼈던 게 진짜 한편의 시 같더라고요. 오. 그런데 진짜 실제로 강원석 시인님께서 쓰신 시예요. 이 노래가요? 네. 천년지가. 어머나. 아니, 특히 또 경주 출신이잖아요. 제가 보윤 경주 씨가. 출신이거든요. 고향이. 그래요? 네. 와, 경주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서 이야. 뭔가 더 애절하게 느껴지고. 이 노래는 받아야 되겠다. 자기 거더라. 어떻게 하셨어요? 저 이제 천년지혜로 열심히 활동을 받아야겠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그러면 네. 장보윤 씨가 오늘 시작하고 오늘 있습니다. 가을 특집. 네. 가을 특집 중에 특집. 교양의 활용 점점. 점점. 야, 문자 쓰셨습니다. 하는 거군요. 야. 내가 기대된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강연이 네. 시로 꿈을 색칠하다라는 강연입니다. 와. 이 시로 강연을 한다. 오. 그만큼 우리 이 아침마당의 교양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과연 어떤 멋진 강연을 펼쳐주실지 네. 강원석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를 쓰는 강원석입니다. 오늘 시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꿈을 한번 색칠해 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유. 멋있다, 멋있어. 아니, 음성도 너무 멋있는 아, 것 같아요. 네. 우리 강원석 시인님을 소개하자면 짜잔. 짠. 갖고 있는 즐거운 시집부터 해서 와. 2016년부터 시집을 발간하셨는데 무려 4권이 베스트셀러. 세상에. 아니, 이거 예상하셨어요? 쓰셨다 하면 내가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네. 쌤 어떠십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아우, 다들 저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한 권만 시집을 내려고 이제 기념으로 시를 좋아해서 썼는데 예. 네. 베스트셀러 1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시를 쓰게 되고 또 1위를 몇 번 하는 바람에 네. 시인으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래서 그런지 오늘 팬분들도 그러니까. 방청객으로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팬분들 박수! 진짜 대단하시네. 아니 시인이 네. 팬클럽이 있다는 거는 너무 아우,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실물을 뵈니까 네. 왜 팬들이 이렇게 많으신지 알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시도 시지만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러니까요. 외모가 출중.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오늘 저 첫 오프닝 해주셨던 네. 우리 장보윤 씨가 불렀던 천년지혜가 이게 시잖아요. 맞아요. 시인데 노래로 바뀌었어. 네. 아니 이게 시가 어떻게 노래로 바뀌었을까요? 네. 네. 천년지라는 시를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우리 신라 시대 때 설화가 있잖아요. 네. 아사달과 아사냐 설화를 맞아요. 모티브로 제가 썼는데 거기다가 저의 감성과 또 어떤 사랑과 그리움을 넣어서 썼는데 네네네. 네, 경주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또 경주시에서 이걸 노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네. 제가 다시 노랫말로 고치고 거기에다가 그 싱어송라이터 추가열 씨가 추가열 씨. 아름다운 멜로디를 오. 붙여서 이렇게 좋은 노래가 탄생하게 추가열 씨랑 됐습니다. 저랑 좀 많이 친합니다. 아, 그러세요? 세상에 많이 추가열 씨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노래가 완성이 제대로 되는 그런 라임을 또 붙이네. 예, 추가열 씨가 추가됐네요. 그럼 원곡 시, 원시하고 이게 지금 노랫말로 바뀐 건 약간 좀 달라졌나요? 거의 다르게 유사합니다. 거의 예. 비슷하고. 거의 유사. 근데 여기서 시에는- 끝이 아니라면서요, 선생님. 예. 변진섭 씨 소문에 네, 이제 제가 시를 쓰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랫말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네. 훌륭하신 가수분들, 작곡가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어머. 한 30여 곡의 노래를 만들었는데 30곡이요? 변진섭, 조성모, 어머. 또 태진아, 윤복희, 또 추가열 이제 이런 분들이
감사하게도 노래로 만들어서 우와.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아니, 정말 장르 없이 당대 너무나 내도라는 드시네요. 가수분들이 다 같이 작업을 하자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 진짜 중요한 정도면 얘기네요. 네, 부캐가 작사가 아닌가요? 진짜 그 정도로. 작사가는 아니고요. 시를 아름답게 재밌게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야. 이런 좋은 아니 일도 시집이 와, 지금 저 계속 대단하십니다. 내자마자 네.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작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저작권 협회에서도 이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어마어마할 것 야, 같은데요. 이제 아니, 김민아 씨를 노리는.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시인님.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임성환 선생님 방금 노래를 들어보니까 네, 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연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하나 봐주세요. 아름다운 노랫말을 하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쓰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딱이다, 딱이다. 혹시 한번 뭐 이렇게 보내보시죠. 미발표 시나 저기 구석에 처박아 놓은 시 있으면 이렇게 한 편 이렇게 주시면 구석에 처박다뇨. 아니 시인님을 오셔놓고 그러니까요. 근데 맞아요. 선생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네. 시를 쓰게 아, 되셨는데 공직에 계셨다고요? 네, 그랬대요. 이력이시네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시를 쓰시게 되신 거예요? 한 21년 동안 이제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 뭐 이런 데서 근무를 했는데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제 꿈이 예. 훌륭한 공직자가 되는 꿈과 그 다음에 네. 취미로서의 꿈이 이제 훌륭한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시를 쓰면서 살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시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시를 좋아해서 시를 쓰는 이유도 있겠지만 네. 인생에 어떤 고비가 왔을 때 제가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네. 시를 처음 썼던 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시로 정말 달라진 인생이신 그러네요. 건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그 취미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직업이 되고 그걸 네.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계신 그런 지금 네.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강연 시로 어. 꿈을 색칠하다. 기대돼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대충 어떤 내용으로 저희에게 좀 소개해 주시죠. 흔히 우리가 이제 네. 일반적으로 시를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시가 어려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시를 오늘 들려드리면서 예.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우리의 꿈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시가 얼마나 인생에 아름다움을 주는지를 갖다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럼 네. 강원석 시인의 강연 시로 꿈을 색칠하다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굽니까? 좋아하는 배우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네. 어떤 답이 들어올까요? 장보윤 씨 계시니까 좋아하는 가수는 장보윤이라고 대답을 그렇죠. 해야죠. 네. 근데 좋아하는 시인이 누군가요? 좋아하는 시는 어떤 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저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좀 생각을 해봐야 아, 되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주저없이 흔쾌히 답이 나올 수 있다면 또 시 한 편 누구나 낭송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낭만적인 세상일까 그렇겠네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세요?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분들이 강원석 시인님이라고 제가 알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저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제가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네, 네. 시인님은 뭘 먹고 사세요? 아, 제가 시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뭘 질문 먹고 살 것 자체가. 같습니까? 먹고 살까요? 그 시.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침에는 꽃잎에 젖은 이슬을 먹고 저녁에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빛을 먹고 예. 점심은요? 꽃이 필 땐 때로는 꽃향기로 허기를 때울 때도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쯤에서 마음씨가 착한 분들은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정은혜 아나운서가 점심은 안 드시냐고요? 예, 점심은 꽃향기로 허기를 꽃향기. 때웁니다. 야. 비슷하네요. 예. 예,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죠. 그렇죠. 그런 반면에 뭔가 어릴 때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삶하고는 조금 다른 이웃과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이랄까요? 낭만이랄까요? 여유랄까요? 이런 건 왠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시를 쓰는 저만이라도 사람들에게 좀 여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여러분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한 날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시가 떠오릅니다. 파란 하늘에 놀고 있는 하얀 양떼를 조심조심 몰아서 우리 집 뒷뜰에 풀어놓으면 낮에는 바람 따라 뛰어놀고 밤에는 별을 보며 꿈을 꾸고 울타리가 없어도 도망가진 말아라 구름아 구름아. 박수. 야. 와. 저는 참 어릴 때 꿈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굉장히 많이 쳐다보면서 저 구름이 흘러서 어디로 갈까? 저 구름을 내가 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제가 소년이었던 시절에 그때 그 순수했던 동심을 고스란히 중년이 된 나이에 시로 옮긴 겁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근데 이런 감성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되게 부러워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빠르게 가는 시대에 하늘 한번 올려볼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착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예. 맞아요. 예. 착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는 그러니까 결국 순수해야. 그러니까요. 순수해야 이게 시가 나와. 맞아. 사실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여러분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를 졸업하고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또 여러분은 누군가의 소년이고 소년거죠. 아직도. 그래서 맞아요. 이런 시를 읽고 우리가 어릴 때 그 추억을 되살리면서 소년과 소녀가 되어 본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울까요? 네, 낭만적이네요, 정말. 네. 자, 소년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소녀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대 별이 보고 싶어 밤을 기다린 적이 있는가? 토도독거리는 빗소리와 놀고 싶어 우산을 접은 적이 있는가? 별빛에 가슴 설레고 빗소리에 마음 달래는 나는 그대가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옆에 언제나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초등학교 어릴 적에 짝사랑한 경험은 있을 겁니다. 그죠? 저도 그 짝사랑할 때의 경험을 고스란히 시로 옮긴 겁니다. 그 순수한 마음, 그 소녀를 바라보는 소년의 두근거리는 설레는 그 마음을 시로 옮겼는데 어떻게 소년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소년이 가슴에 이렇게 막 떠오릅니까? 예. 야, 저는 그 저기 네. 빗소리와 놀고 싶어서 네. 우산을 접은 적이 있는 거예요. 있으세요? 아,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네. 하교를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에이씨 어차피 젖을 거 그냥 다 맞고 가자. 그래, 이럴 때가 친구랑 있잖아요, 한번 가본 적이 청소년 있거든요. 때. 그냥 예. 무슨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것도 좀 맞습니다. 떠오르고. 그게 예. 고등학교 때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맞아요. 몸 상할까봐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머리 우리한테는 빠질까봐. 우리 차재한 아나운서님처럼 네. 그 시절에 그런 감성이 없는 거죠. 그런 동심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시를 읽고 그때의 동심을 살리면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시를 쓴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소녀고 누군가의 소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여러분들의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가을에 햇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죠? 최고죠. 좋아요. 진짜. 들판의 곡식을 연글게 만들고 네. 과일을 여물어 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햇살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햇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기분이 저는- 좋죠. 일단 선크림이 생각이 나요. 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기미 관리하셔야 되니까. 저는 비타민 현실적인 D가 문제 생각나요. 생각이죠? 네. 우리 정한 아나운서님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비타민 D가 생각나요. 비타민 D. 아. 제가 많이 비타민 D 부족하세요? 결핍이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돼요. 벌써 몸색깔 나 있네요. 네. 예. 구루병 조심하셔야 돼요. 예. 골다공증도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햇살을 보면서 시를 떠올렸습니다. 네. 햇살을 곱게 썰어서 고추밭에 한 줌 뿌리고 사과밭에 두 줌 뿌리고 조금 남으면 들꽃에게 나눠도 주고 그래도 남으면 오늘 밤 대문 앞에 초롱초롱 걸어 아. 둬야지. 아, 진짜.
똑같은 햇살인데 많이 다르다. 네. 그죠? 우리가 네. 흔히 이 햇살을 그냥 거저 무료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이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게 우리 몸을 얼마나, 녹여줍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맞아요. 네, 어두운 맞습니다. 밤에 길 가는 사람에게 이 햇살이 비춰진다면은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겠죠. 이 소중한 햇살을 내가 나만 가질 게 아니고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좀 나누어 줘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 시를 썼는데, 하루는 주말 아침에 제 아내가 야채를 이렇게 썰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창문에서 노란 햇살이 쫙 비치는 겁니다. 저걸 보면서 야, 저 햇살을 썰어보면 어떨까 이런 시상이 또 올랐던 거예요. 햇살을 어떻게 햇살을 썰겠습니까? 쏜다는 표현이야.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갖게 되는 정서의 차이가 너무나 느껴져요. 저희는. 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예, 장착하고 시를 싶은 쓰는 거지. 겁니다. 시를 쓰는 저는 시인이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감성과 시상을 언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햇살을 곱게 썰어가지고 고추밭에 한 줌 뿌리고 사과밭에 두 줌 뿌리고 들고되게 나눠도 주고, 그래도 남으면 오늘 밤 대문 앞에 초롱초롱 걸어둬야지. 제가 가진 소중한 것을 이웃들과 나누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군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 시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약 600만 부 정도가 600만 부요? 예, 시집이 팔렸으면 좋았을 텐데 야, 그건 아니고 지금 말을 다음 끝까지 달에 들어야 운세가 되어가지고 네. 우리 대한적십자사에서 지로용지를 보낼 때 네. 거기에 같이 이렇게 보낸다고 야. 합니다. 그렇구나. 너무 좋은 거네요. 누구든지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기부를 되게 해주세요, 중요한 것 후원을 해주세요, 그러네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세요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 따뜻한 시 한 편으로 사람을 감성을 울릴 수 있다면은 감성을 자극할 수 그러네요. 있다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더 많은 분들이 겨울이 다가오는데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예. 자신의 지갑을 좀 나누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르십니다. 네. 예. 자,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께 세 편의 시를 낭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어렵나요? 어떻습니까? 들으면 하나도 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선생님 막상- 말씀 맞으신 것 같아요. 보윤 씨 막상- 어땠어요? 들어보니까. 저는 진짜 원석이신 것 같아요. 오. 정말. 그 중에 강운석입니다. 원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선생님 말씀처럼 들으면 너무 좋은데 그죠.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이건 어려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크게 많이 있지만은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네.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시가 왜 어렵냐? 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죠? 또 두 번째는 모르지. 여러분들이 읽은 시가 이렇게 쉽고 예쁜 시가 아니고 어려운 시를 읽었기 때문에 그 편견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 문학책 같은 데 봐서 시의 함축적 의미는 뭔지. 맞아. 그렇지.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를 보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맞아요. 선입견을 또 갖는 것 같아요. 이건 의미가 뭘까라는 막 그런 그렇죠. 걸 따지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오늘 시 강연을 하러 나왔는데 수업 시간 비슷하게 분위기가 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시는 뭘까요?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시는 뭘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정답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는 시인의 노래다. 아, 좋은 표현이네. 맞습니다. 저는 시인의 마음이다. 정말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 제가 예, 시는 마음입니다. 시인의 마음이다. 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짧은 문장으로 짧은 언어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아프고 슬프고 이런 감정들을 글로서 표현하면 그게 시가 되는 겁니다. 네. 절대 어렵지가 않죠. 그럼 좋은 시란 뭘까요? 그 짧은 언어 속에 네.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감동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좋은 시가 되겠죠. 사랑받는 시가 되겠죠. 자, 저녁 올 무렵 허기가 져 노을로 밥을 지어 먹었다. 시장기가 가시질라나 왜 그런가 생각하니 어머니 그 말씀이 없었구나. 한 숟갈만 더 먹어라. 아, 눈물 날라 그래. 밥이라는 저의 시입니다. 왜 시인이 저녁 올 무렵에 허기가 져서 노을로 밥을 지어 먹었을까요? 두 가지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시인의 삶을 멋스럽게 시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여유가 없고 낭만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낭만적인 모습을 독자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네. 저녁 무렵 허기가 져 노을로 밥을 지어 먹었다. 여기다가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걸 넣지 않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누구나 부모님께 한 숟갈만 더 먹어 죄송합니다. 한 숟갈만 더 먹어라. 이런 말을 듣고 자랐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이 쓴 시지만은 남 얘기 같지가 않고 내 얘기 같은 그러니까. 겁니다. 공감을 그러다 하게 보니까 그 되죠. 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런 시를 읽게 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도와주지 않아도 웃어주지 않아도 혼자 외롭게 피어도 잊지 마. 너는 꽃이야. 오늘 대단한 격려네요.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예. 이 딸이 잘 되는 게 또 부모로서 그죠? 하나의 어떤 뭐 인생의 목적, 목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닙니다.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서럽고 아프고 슬픈 일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네. 부모의 입장에서 그 딸에게 비단 제가 제목을 딸에게 했지만은 아들에게 그대에게 누구나 다 해당이 되겠죠. 너는 꽃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보윤 씨도 보윤 씨 아버님이 보윤 씨한테 이런 말을 해주실 겁니다. 그죠? 그럼요.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려고 아빠는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아빠가 가시는 걸 보고 자려고 아기는 말똥말똥 잠을 안 자고 우리가 어릴 때 듣고 자란 많은 동요 어린이날 노래 짝짝꿍 시냇물 그 수많은 동요를 만드신 윤석중 선생님의 먼 길이라는 시입니다. 네. 이 시를 보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 아버지와 아이 간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죠. 네. 네, 네. 예. 또 하나는 이 시가 1930년대에 쓰여졌습니다. 처절했던 그 시대의 아픔이 이 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 아빠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먼 길을 떠나야 할까요? 징용. 돈을 벌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장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잠들면 가려고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는 또 그런 아버지를 쉬 보내지 못하고 아버지가 가시면 자려고 말똥말똥 잠을 못 자고 있는 겁니다. 한간에 전해지기로 이 아버지는 독립투사였다고 합니다. 독립투사가 먼 길을 떠나면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 무겁겠네요, 발걸음. 그 생이별의 장면을 시인은 고스란히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시입니다. 이게 시의 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930년대에 쓰여진 시지만 지금 오늘날에도 저희가 이걸 보면서 공감을 하시고 그렇죠. 유비 선배님도 되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선배님? 예. 잠든 아이를 보고 출근을 아이 보는 거 하시고 별로 안 못 좋아하시는 보거나 안 보거나 너무 일찍 나와서 좁은이라서. 네.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 10여 편 가까운 시를 낭송을 해드렸는데 네. 어렵지가 않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시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됐고 또 어렵지 않은 시가 감동적이고 공감을 이루니까 이런 시가 좋다 하는 걸 느꼈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명절에 가족들 지인들 간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선물 많이 하십시오.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계기가 된다면 좋고 이쁜 시집 하나 사가지고 주인들에게 선물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딸이 있다. 보윤아, 이 세상 수많은 꽃 중에 네가 제일 예쁜 꽃이란다. 아빠가. 보윤이는 평생 이 식기를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힘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살 겁니다. 이런 게 시의 힘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아내가 있으시죠? 네. 그럼요, 그럼요. 자, 아내에게 시집을 하나 선물을 해보십시오. 남미 씨. 꽃보다 향기롭고 별보다 빛나는 그대. 그대가 있어 내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런 시집을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야, 그 선물을 받을 때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평생 그 문구, 그 글귀를 잊지 못할 겁니다. 남미 씨는 그 시집 받으면서 시집 뒤쪽에 5만 원권 한 석 장에 그 이렇게 아, 선생님 어쩜 저랑 똑같은 똑같은 생각을 생각했지? 일단은 제가 10년 저는- 정도 살았기 때문에 시집도 너무 감사하지만 네. 플러스 자꾸 반짝이는 게 그렇지. 있다면 아, 자꾸 반짝이는 예, 거. 더 빛나겠지요. 많은 걸 더 잊지 못하겠다. 그래서 반짝이는 별시가 또 나왔습니다. 예. 예, 반짝이는 이번에는 거. 이제 피아노 반주를 배경음악으로 해가지고 시를 정식으로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내가 이 시의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밤, 너의 별. 밤하늘 별들이 푸른 연못에 깨알같이 빠져든다. 별을 담은 물빛이 탐스러워 한 움큼 쥐어다가 너에게 주었다. 별은 하늘에서 빛나고 물 위에서 반짝이고 너의 눈 속에서 끝없이 속삭인다. 아침이 와서 별이 떠나가면 붙잡고 싶은 마음 무엇으로 표하리. 별이여, 그대여, 나의 밤을 늘려 너의 별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나는 밤에만 살아도 좋아라. 감사합니다. 나의 밤, 예, 예. 어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연못? 연못. 왜 연못을 생각했어요, 보윤 씨? 그 아름다움이 그냥 보였어요. 그 연못에 그 반짝이는 별빛에. 네. 봄은 호수가 떠오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낮에도 이렇게 강변 쪽으로 가면은 그 물 위에 오리 둥둥 떠다니고 그 햇빛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다이아몬드 같다고. 보석이 여기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이미 시인이시네. 저는 이제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네. 썼습니다. 근데 시인이 예. 어떤 생각으로 시를 쓰든 읽는 독자가 받아들이면 그게 정답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저는 이게 소개팅 자리에서 네. 갑자기 잠시만요 하고 싹 이렇게 써 잠시만요. 그리고 탁 이렇게 건네면 굉장히 그 상대방이 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네. 프로포즈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 이 네. 시를 읽어준다고 합니다. 물론 얼마나 읽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의 시 한 그러니까. 편이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연결해준다는 그 내용이 정말 시를 쓰는 저로 하여금 더 열심히 시를 쓰게 하는 그런 네.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100마디 말보다 저런 시 한 편이면 그 마음이 더 와닿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날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는구나 생각할 수 네. 있잖아요. 우리 정은혜 아나운서님은 이런 시를 읽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네, 그럼요. 꼭 만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해 보십시오.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꽃을 볼 수 있으니 좋구나. 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 또 좋구나.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면 너의 삶도, 나의 삶도 꽃처럼 피고 또 피리라. 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아,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법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작년에 어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시인님, 우리 복지관에 오셔가지고 4달 동안 매주 2시간 동안 시를 좀 강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앞을 보시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시는 주로 꽃과 별과 비,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노을 네. 이런 자연의 맞아요. 소재를 토대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시를 쓰는 게 제 시풍인데 네. 앞을 보시지 못하는 분들께 어떻게
시의 아름다움을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네. 거절을 했는데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족한 건 많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 그분들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서로가 좀 익숙해질 무렵에 이 시를 낭송해드렸습니다. 70이 가까워오는 어느 여사님께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분께 이 행복이라는 시가 어떤 느낌이냐고 여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걸성거립니다. 시인님,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어릴 때부터 눈이 멀어 저 꽃을 볼 수 없지만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강의실에 있던 모두는 다 울고 말았습니다. 네. 이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분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고 깨우치고 배운 것보다 그 4개월 동안 깨우치고 배운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와. 너의 얼굴에 늘 솟아나는 환한 그것을 조금만 빌릴게. 하늘에 한가득 흩어놓고 들판에 한 움큼 던져두면 파란 하늘엔 햇살이 푸른 들판엔 열매가 가을에 익으면 잔뜩 따서 기분이 울적한 날 다 갚을게. 항상 웃기 바랍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머물 때 우리는 행복에 조금 더 다가가는 겁니다. 웃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많이 웃고 내 마음을 여유 있고 낭만적으로 가꿀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괜히 또 웃고 계시는데 많이 웃으시고 웃어야겠네요. 있습니다. 네. 저절로 웃음이 나네요. 네.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 꽃이 피고 노을이 지고 열매가 열리고 겨울에 흰 눈이 내리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 왜 존재하는 줄 압니까? 바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치고 모르고 살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걸 아름다울 때 보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봄에 벚꽃이 활짝 필 때 이럽니다. 지금 바쁘니까 좀 지나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애들 데리고 벚꽃 구경 가야지. 벚꽃이 절대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다려줄까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서 내 곁을 떠납니다.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곁에 있을 때 보듬어주고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네. 오늘 부모님께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예, 중요하죠, 그런 거. 네. 네. 부모님이 참 행복하실 겁니다. 그죠? 산수유 허드러진 꽃길을 그대 무심히 걷지 마라. 보아주고 웃어주고 때로는 멈춰서서 향기도 품어주고 집으로 돌아갈 땐 내일 또 오마 하며 그렇게 걸어가라. 너를 위해 눈보라에 맞서 핀 꽃이란다.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나를 위해 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아름다운 계절을 즐기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마음껏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네요. 이어서 피아노 반주를 배경으로 다시 시를 한 편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피아노. 이별 뒤 내리는 비. 저 하늘에 내리는 것은 분명 빗물인데 내 얼굴에 흐르는 것은 정녕 눈물인가. 돌아선 그대가 말한 것은 떠난다는 이별이고 고개 숙인
내가 붙잡은 것은 끊어진 연정이어라. 함께 사랑한 날들은 빗줄기 속에 흩어지고 가슴 속 슬픈 고뇌는 눈물되어 떨어지네. 노래로 해도 완전 노래 가사 같아요. 요거 노래 가사. 이 지금 시는 노래 가사 같아요. 슬픈 예. 노래 진짜. 참 슬프죠. 그죠? 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는데 비가 내립니다. 아. 얼마나 슬플까요? 슬픈 시를 한 번 더 낭송해 보겠습니다. 네. 눈물을 참으려고 하늘을 보다가 별 하나 들어와 흘러내리는 눈물. 그리운 만큼만 울어야지 하다가 별이 질 때까지 울어야 했다. 슬프죠. 네. 시인이 밝고 맑은 아름다운 시만 쓰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저런 슬픈 시를 쓸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시인이 슬픈 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한테 그대만 슬프고 그대만 고통스럽고 그대만 아픈 게 아닙니다. 나도 아픕니다. 슬픈 시를 읽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좋은 세상에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언제까지 아파할 것이냐. 슬픈 시를 읽고 마구 울어버려라. 그리고 하루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는 밝고 좋은 시를 절대 읽지 마세요. 더 아마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슬픈 시를 읽고 실컷 울어버리세요. 예. 그리고 어서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슬플 때가 참 많죠, 그죠? 그렇죠. 시인이 살면서 시를 쓰면서 이 한 줄만 읽어도 눈물이 픽 도는 시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시인일까요? 근데 슬픈 시를 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한 단어만 떠올려도 눈물이 픽 도는 단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뭘까요? 연탄이요?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안 맞아. 요거 컨닝하셨네요. 길고 긴 겨울밤 연탄 한 장에 5 식구 잠을 잡니다. 새벽이 와도 제발 꺼지지 말았으면 어머니 그 간절함에 더디게 타고 있는 연탄 한 장. 흰 눈도 뜨겁게 내린다. 우리가 어릴 때 가난한 그 시절에 누구나 다 연탄을 떼면서 살았습니다. 그죠? 네. 추운 겨울에 그 연탄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머니는 혹시 불구멍이 그냥 열려 있으면 금세 타버리니까 마른 헝겊으로 꼭꼭 쑤셔 넣습니다. 그죠? 그래야만 우리가 긴 겨울밤을 따뜻하게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간절함이 이 연탄한테도 입이 된 겁니다. 더디게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의 그 간절함이 밤에 내리는 흰 눈한테도 입이 된 겁니다. 흰 눈이 뜨겁게 내립니다. 뜨거우면 어떻겠습니까? 눈이 다 녹아서 비가 되겠죠. 네. 하지만 이 따뜻한 시 한 편에 우리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어렸을 적에 우리가 그 못 살았던 그 시대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어머니 한숨으로 푸른 싹 틔우고 어머니 눈물로 붉은 꽃 피웠습니다. 그 향기 짙고 짙어 나비도 취하는데 어머니는 의해 꽃이 지듯 가셨나요? 어머니, 어머니. 꽃이 예쁜 오늘은 어머니 그리워 마냥 웁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들어있는 슬픈 시죠. 네. 이 시를 쓴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주신 이 소중한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가치 있게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고요. 예, 피아노 반주를 배경으로 해서 다시 시를 한 편 낭송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접고 접어 꽃 한 송이 만들고 사랑을 품고 품어 향기 한 줌 모으고 두 손에 가득 담아 너에게 주느니 꽃처럼 피고 꽃처럼 웃어라. 세상은 온통 너에게 꽃이다. 제가 500여 편의 시를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 대표시 너에게 꽃이다라는 시입니다. 꽃처럼 피고 꽃처럼 웃어라. 세상은 온통 너에게 꽃이다. 저는 꽃처럼 피고 우리가 꽃처럼 웃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꿈만 꾸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꿈도 없고 노력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 임 선생님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꿈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과 계속 아름다운 노래 같이 인생의 여정을 같이 하면서 네. 나중에 또 이제 어른들 모아놓고 예쁜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세상을 노래하면서 네, 그렇게 살고 싶은 맞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꿈을 꽃같이 살고 계시네요. 진짜 인생이 꽃이시네요, 선생님. 진짜 임 선생님 꽃처럼 또 살고 계셔. 아니 근데 이제 꽃이다가 예. 꽃이다 되면 꽃이었다 할 때 꽃이다로 표현해도 다 이게 의미가 통해요. 그러네요. 예. 다 예쁜 의미. 너에게 꽂혔다. 오. 그 꿈에 꽂혔다. 뭐 이런 뜻도 우리가 되는 거죠. 이제 꿈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거창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꿈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우리가 꿈은 뭔가 되고 싶다는 꿈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 뭔가 하고 싶다라는 꿈일 겁니다. 내 마음 속에 고스란히 어릴 때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씩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꿈들을 가꾸어 가 보십시오.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꿈꾸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100세가 되실 때 제가 강연을 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강연을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꿈이 무엇입니까? 100세가 되신 어르신한테 꿈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네.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먼 미래의 꿈은 꿀 수가 없지만 앞으로 건강이 허락한다면은 1년이나 2년 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강의를 하고 싶다. 지금 103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은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꿈을 이뤄가고 계시네요. 그렇죠. 아직도. 미국 시인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청춘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시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10대, 20대 아무리 젊은 사람도 꿈속에 마음속에 꿈과 열정이 없다면 청춘이라고 하기 어려울 거죠. 어려울 테죠. 하지만 60, 70, 80, 90, 100살이 넘어도 그 마음속에 꿈과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청춘일 겁니다. 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시를 한 편 낭송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도 가슴 뭉클한 삶을 살아라.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건 장렬하는 태양이 아니라 여물어가는 석양이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키워가십시오. 엄마 아빠가 꿈꿀 때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꿈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꿈을 꾸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언제까지나 좋은 시로 여러분의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네, 오늘 정말 가슴 뭉클하고 멋진 네. 강연 해주신 우리 강원석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예, 강연을 듣고 나니까 다들 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착해졌네. 예, 어떠셨어요? 세상이 오늘? 보이 씨 아름답게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느낀 점은요. 뭔가 진짜 꽃처럼 뭔가 그 꽃이 그 되게 뭔가 얇고 뭔가 그 여리고 네. 약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서로 감싸고 뭔가 그 소중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시에 대한 소중함이. 근데 정말 심오하면서 단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시를 보면은 그냥 뭐 약한 그러니까 뭔가 여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리다가도 단단하게 딱 잡아주는 그런 소중함 그런 게 되게 느껴져요. 많은 걸 느끼셨구나. 네. 너무 좋은 저는 것 같아요. 아까 밥이란 시하고 네. 어머니란 시에 제가 꽂혀가지고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어머 선생님께서 시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강호 선생님 한번 또 듣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그냥 끄적거려 놨거든요. 네. 어머니가 밥을 꾹꾹 눌러 담는다. 주걱에 실린 그 어머니의 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힘이다. 아니 선생님 말씀대로 됐어요. 강의 한 편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인이 그냥- 돼버렸네요. 우리 네. 선생님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인이 될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신데요. 남희 씨 저는 어떻게 진짜 오늘 들으셨어요? 사실 처음에 선생님이 딱 시를 읊어주실 때는 네. 솔직하게 약간 간지러웠어요. 그렇지. 왜냐면 너무 시를 또 오랜만에 듣다 보니까 간지러웠다. 내가 진짜 이런 감성이 많이 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앞으로도 꽃처럼 살고 싶다면 시를 써봐야 된다는 생각이 오늘 강의를 듣고 왜 선생님 시를 많은 가수들이 노래로 짓고 싶어 하는지도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네. 네, 와 좋습니다. 네. 정은혜 아나운서 굉장히 이 감성이 촉촉해지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네. 저는 원래도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편이었는데 더 아름답게 보이고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 있는 조명들이 마치 별과 같다. 이렇게 느껴지게끔 이렇게 좋아요. 역시 자기중심적이군요. 항상 나를 비추고 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느라 바쁘고 그래서 꿈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아까 시 중에서 내가 꽃처럼 핀다고 생각을 하고 꽃처럼 웃는다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또 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아 근데 선생님 저희가 또 이렇게 선생님 시를 쭉 들어보니까 이 많은 시를 본인이 지으셨지만 쭉 외워서 멋지게 낭송하시는 것도 정말 매력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오늘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 선생님께서 저 친구가 한번 시를 읽어주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 차전 아나운서님 볼 때 오.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참 시랑송에 어울릴 것 같아요. 최고죠. 잘 정확하게 목소리 보셨네요. 제 시 중에서 네. 그래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시인데 네. 굉장히 인기 있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잎이 무성한 나무에게라는 시인데요. 어느 어머니가 이 시를 군대 간 아들한테 보내줬답니다. 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시를 읽고 힘을 얻어가지고 와.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시입니다. 지현 씨 예전에 그 군입대 할 때 생각하면서 한번 읊어주세요. 그러면 좀 우리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시는 순간 제가 그 임 선생님이 노래 시킬 때보다 정확히 10배 이상 더 떨리는 거예요. 진짜. 노래할 때보다 더 네, 떨린다고? 더 떨리는 거예요. 시는 처음이라. 그 떨리는 마음으로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요. 우리 강원석 낭송해 씨께서 주세요. 낭송을 너무 멋있게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제가 좀 누가 되지 않을까 아, 예. 별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아,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네. 와. 이거 피아노 선생님이 해주십니까? 네, 하나 좀 해주시죠. 음악은 You Raise Me Up 이걸로 좀 따주세요. 왜 그러세요? 선곡까지 해요? 그냥 하던 거 하세요. 또 해주시네 우리 피아노 선생님. 천재야 천재. 잎이 무성한 나무에게 강원석. 바람이 분다고 놀라지 마라. 잎이 없는 나무에는 바람도 불지 않는다. 꽃 피우기 위해 뿌리는 더 단단히 박힐 테니 지금 너의 흔들림을
너무 괴로워 마라. 예. 와. 나중에 우리 시인님 그 무슨 포커센터 이런 거 할 때 네. 초대 받으실 것 같아요. 아유 뭐 저 근데 불러주시면 진짜 저희- 힘이 나는 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멋진 낭송이었습니다. 네. 그죠?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우리 아들 군대 갈 때 이거 꼭 괜찮다, 괜찮다. 아들내미 군대 보낼 괜찮다. 때? 예. 지금 공부할 때도 괜찮아,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아 근데 저는 아까 임 선생님 얘기했듯이 네. 저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시 많이 낭송을 해주셨지만 네. 밥이라는 시에 진짜. 마지막 그 문장 어떤 문장이었죠, 선생님? 그 어머니 그 예. 말씀이 없었구나 한 숟갈만 아, 더 그때 눈물 먹어라. 났어. 와. 저도요. 진짜. 근데 사실은 우리는 골목에서 큰 세대잖아요. 그렇죠. 누구야 밥 먹어라. 맞아. 이 맞아. 소리까지 겹쳐지면서 그 해지는 노을에 싫지만 더 놀고 싶지만 들어가는 그런 네. 모습이 선생님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예. 아직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제 저녁을 먹으러 가면 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네. 아 근데 배부른데 왜 많이 그 먹으라고. 얘기하시냐, 한 많이 숟갈 좀 먹으라고. 먹어라 하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그 마음. 울림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게 시의 힘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그 한 문장인데 네. 저는- 그걸로 선생님과 저는 또 통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음. 저는 또 지금 시도 한 편 나오셨고. 솔직하게 또 우리 저 강원석 시인님의 이 마음문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아. 도대체 저 마음 속에는 어떤 뭐가 마음이 있는 들었을까? 시를 쓰실 때 맞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하시면서 예. 어떤 감정으로 쓰십니까? 그러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시인이기도 하고 또 네. 동시로 문학상을 받은 동시 작가이기도 한데요. 시 한 편 쓸 때 항상 그 수양한다는 생각으로 씁니다. 그래서 좀 선하고 착한 마음, 고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시를 쓸 때 좋은 시가 나오고 또 그런 시가 사람들 마음 깊숙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피폐해져 있다고 느낄 때 네, 나도 잘 못하지만 끄적거려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힐링이 될 수 아, 있겠네요. 그럼요. 예. 네. 네 맞아요. 그 선생님 혹시 네. 공직 생활 하실 때 좀 많이 힘드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제 또 하이에나 또 시작했다. 또. 공직 생활할 때도 많이 힘들죠. 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이완하고 그 정책들을 갖다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네. 엄청난 노력이 저는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노력과 스트레스가 어마하시고 네. 야, 시를 쓰면서 그럴 때 이제 탈출구가 시가 그렇죠. 됐던 거. 네. 혹시 그럼 저 이것도 하나 더 연애하실 때 이게 써서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남들 연애 편지를 제가 많이 써줬어요. 남들 연애 네. 이게 여기 많이들 커플로 성사가 됐겠네요, 선생님. 야. 선생님 작품이면은 뭐 그게 예. 이제 아, 그 얘기 힘이 필력이 있었던 그러게 거니까. 말입니다. 네, 흔히들 그 시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그 시를 통해서 선생님 마음을 위로하셨던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의 작품으로 어떤 위로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저는 시를 쓰면서 제 스스로가 위로를 받으려고 시를 먼저 쓰기 시작했고 그 시를 읽고 사람들이 이제 위로받았다 하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뿌듯하고. 네, 뿌듯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평생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시를 쓰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제 천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사실 요즘 뭐 여러 가지로 힘든데 맞아요. 그래도 좀 걱정이 안 되는 게 우리 강원석 시인 같은 훌륭한 분이 또 네. 정말 아름다운 시로 우리를 또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좋은 작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열심히 박수 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아쉽지만 저희가 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예. 예. 사실 이제 너무 행복했고 또 이제 우리 아침마당 시청자분들이 우리 프로를 보고 더 그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다면 더 기쁘겠고요. 사실 나이가 간다는 것은 슬픈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이 나이 듦을 받아들이면서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산다면 네. 그게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와, 네. 네, 아니 오늘 근데 강원석 시인님은 글로 시를 표현하고 예. 저는 몸으로 시를 표현하고 네. 우리 저 장보현 씨는 노래로 시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장보현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진짜 저 힐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의 힐링하는 시간이었고 얼굴 그리고 표정이 진짜 좋아졌어. 네. 정말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의 앞으로 좋은 활동 더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끝으로 장보윤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오, 좋다. 네.
별처럼 수많은 사람 헤아리고 헤아려봐도 나에겐 당신밖에 또 없습니다. 당신만을 좋아합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 바라보고 바라보아도 나에겐 당신밖에 또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비바람이 혹시 분다 해도 천년을 지켜온 우리 깊은 나무 될래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만을 기억할래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 헤아리고 헤아려봐도 나에겐 당신밖에 또 없습니다. 당신만을 좋아합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 바라보고 바라보아도 나에겐 당신밖에 또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비바람이 혹시 분다 해도 천년을 지켜온 우리 깊은 나무 될래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만을 기억할래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 있어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있어